천하제일 마술대회 리뷰 디렉터스 컷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보실 수 있는 건 이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요. 일단 제가 영상을 틀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액트에 관련된 설명을 일단 좀 해드리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자. 빠르게 봅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가골매라고 합니다. 성이 신이고요. 이름이 가골매라고 합니다. 편하게 골매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태어난 곳은 신사동 가로수길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색깔은 금색이고요. 자, 한번 마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소품 몇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쁜 소리가 나는 벨. 두 번째로는 샷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주커. 난 이 시간을 세 기다렸어. 가지 물건입니다.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 아, 카드가 아니라 신사동 가로수길 고드레블 매직바. 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로 시작을 신사동 한번 가로수길 해보겠습니다. 고드레블 매직바. 일단 뭘 보여드릴 거냐면 너무나 단순한 마술이에요.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 공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신호만 주면 이렇게 신사동 공이 다시 가로수길 돌아오는 고드레블 마술을 매직바. 보여드릴 거예요.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넣고 고드레블 매직바. 신호를 준다. 아, 요거였구나. 난 이 시간을 이거였다. 아, 기다렸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오늘 처음 해보는 마술이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손에 넣고 신호를 준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반전이 있어요. 약간 컵에 안에 들어있는 공의 색깔이 좀 틀리죠. 신사동 야구공입니다. 가로수길 근데 고드레블 매직바. 우리가 아는 공이랑 좀 다르죠. 너무 작아서 좀만 크게 한번 만들어버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 자,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 근데 오늘은 사실 이걸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큰 공 필요 없고요. 신사동 가로수길 고드레블 작은 매직바. 공도 필요 없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고드레블 매직바. 지금부터 필요한 걸 한번 찾아보죠.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 알겠다.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 신사동 가로수길 고드레블 매직바. 신사동 가로수길 고드레블 매직바. 필요한 공 하나 만들어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자체가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휘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공이 약간 상상력을 이용해서 천천히 신사동 가로수길 고드레블 매직바. 작아지기도 하고 신사동 가로수길 고드레블 매직바. 기다려요.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 다시 나타나고 혹은 사라지는 것까지 완벽하게 보여드리는 게 가능하죠. 이건 전부 다 제가 머릿속에 있는 상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신사동 가로수길 고드레블 매직바. 아까처럼 천천히 작게 난 이 시간을 조그맣게 만들어요. 기다렸어. 물론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이제 작으니까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굴려서 보면 공이 커지는 것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신사동 가로수길 고드레블 매직바. 조그만 공 하나 던져서 신사동 가로수길 나타난 고드레블 것까지. 매직바. 작아진다는 건 무슨 소리냐? 커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난 이 얘기죠. 시간을 기다렸어. 컵에 꽉 차게 작은 공, 큰 난 공 이 시간을 기다렸어.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답게. 신사동 가로수길 고드레블 매직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아름다워. 신사동 가로수길. 이쯤에서 제 이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신가골매라고 합니다. 난 이- 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을 난이 시간을 기다렸어. 잠깐만. 신사동 가로수길 고드레블 매직바. 잠깐만. 이게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신사동 가로수길 고드레블 매직바.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 오케이. 제가 봤을 땐 공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색깔이 애초에 아까 핑 공을 썼던 것 같아요. 혹은 빨간 공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핑 공으로 보일 수.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이 시간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난 이 시간을 오늘은 근데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빨간 공보다는 다른 신사동 가로수길 고드레블 매직바. 다른
에헤이.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몬 매직바. 3개까지.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 오케이. 하나씩 난 이 시간을 손 안에 기다렸어. 넣어볼게요. 하나,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몬 매직바. 그리고 3개까지 해서 첫 번째 신사동 가로수길 이동, 골드레몬 매직바. 두 번째 이동, 그리고 세 번째까지 날아서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 이렇게. 신사동 나머지 가로수길 공도 전부 사라지고 컵도 사라지고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마술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샷,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 N, 난 이 시간을 기다렸어. 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몬 매직바. 와, 나 진짜 대회 안 나가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대회에 안 나가길 참 잘한 것 같아. 그렇지. 저 액트를 보고 어떻게 나가냐. 일단은 되게 중요하게 볼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2012년도에 마술 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서 진짜 10괴물이 한 명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마술사 이름이 얀 프리스치라는 마술사예요. 얘가 프랑스에 있는 마술사인데 이 마술사분이 진짜 너무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액트가 감정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 편집자분들이 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영상을 아마 이렇게 틀어줄 거예요. 이쪽이 아닌가 맞을 거예요 아마. 컵하고 공을 이용하는 마술 속에서 막 중간에 머리를 여기다가 쳐 박는다든가 막 중간에 액트하다가 막 이러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좀 아픈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이제 좀 와전돼가지고 소문으로 퍼뜨린 게 저 마술사가 실제로 강박증이 있어서 액트가 끝나고 나서 실수하면 무대 뒤에서 자해를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야, 그 사람 진짜 좀 이상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은 아니래요. 그냥 그런 식으로 자유로움을 조금 연기하는 자기만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 컵하고 공으로 하는 마술이 거의 이제 나올 게 없다. 엔간에선 다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딱 나와서 너무 큰 충격을 줘서 야, 진짜 이제 더 이상 컵하고 공으로 하는 마술이 누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에 이몽진 마술사님도 그 당시에 이런 류의 마술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몽진 마술사님 액트를 봤던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느낌이 좀 약간 닮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제가 제 스스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진짜 이몽진 마술사님 액트랑 걔 거 액트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후에 이제 홍진이 형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셨대요. 걔랑 비슷하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일단 이몽진 마술사님이 개쩌는 이유 3가지를 일단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저기 나오는 기술들 중에 진짜 뭐 한두 개 뺄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거의 다 오리지널이에요. 저 샷 글라스랑 공으로 하는 모든 기술이 저 이 액트 처음 봤을 때 진짜 너무 버티기가 힘들었던 게 아니 어떻게 저걸 다 혼자 만들었지? 심지어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야. 진짜 혼자 만드신 거예요. 저거 다. 들어가는 기술들이 다 그래요. 뭐 듣도 보도 못했던 기술이에요, 저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얀 프리스치랑 비교하는 게 이제 홍진이 형한테 조금 죄송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액트를 처음 보고 느껴졌던 감정은 경이로움이었지만 두세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느껴졌던 감정은 불쾌함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액트보다는 이렇게 멋있는 게 좋아요. 제가 최근에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몽진 마술사님한테 마술을 배웠던 제자분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제자분들 중 한 분을 골드레이블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형님은 이거 다 배우신 마술인데도 보러 오시는 걸 보면 진짜 매력적인 분이기는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몽진 마술사님 칭찬을 했는데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솔직히 이몽진 마술사님한테 마술을 안 배웠으면 마술을 그만뒀을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몽진 마술사님한테 마술을 배운 게 아니라 저 멋을 배웠대요. 그때 진짜 그게 맞는 말이야. 저 액트를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이 정도의 멋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잘 못해요. 저건 진짜 이몽진 마술사님만 가능한 액트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저 액트에서 제가 진짜 너무 멋있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다른 젊은 층의 마술사들이 생긴 문제점들 중 하나인데 마술 공연 중간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숨 고르기라고 부르는 파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액트는 킬링 파트가 너무 많아요. 야, 이건 거의 살인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킬링 파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1시간 동안 절해버리면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한 파트가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숨도 고르고 이상한 마술, 웃긴 마술, 코미디도 좀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 사람들이 진정이 되면 마술 액트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한 명이 저예요. 저는 그게 존나 싫었거든. 왜냐면 꼭 우리나라에서 내가 액트 짜거나 뭐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액트 그렇게 짜면 안 된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술 현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를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 제 생각에 이건 우리나라 관객 수준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생각해. 그 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마술을 많이 넣으면 사람들이 막 숨 쉴 틈이 없이 뭐예요? 고통스러워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저렇게 킬링 파트가 많이 들어간 것도 제가 봤을 때 이몽진 마술사님 얘기는 이 액트가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더 손댈 부분이 있고 아마 이제 자기가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이 되려면 진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완벽하게 이 액트가 편해질 때쯤 자기가 완성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있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진짜. 이 액트가 예를 들어서 홍진이 형님이 나이를 먹고 이 액트의 이제 킬링 파트들이 다듬어지고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지면 와, 진짜 어떤 정도의 그림이 나올지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순서부터 일단 순위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1등을 하셨어요. 근데 1등을 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고 생각해. 이 정도 액트는 정말 돈 주고도 보기 힘들 만한 액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리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기석이. 아,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이름에 존나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세계대회 우승하신 마술사분이 진짜 많거든요. 예술가로 이제 이렇게 쭉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세계대회 우승한 장르가 있다고 싶을 정도로 세계대회 우승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마술사분들 중 한 분의 이름이 이기석 마술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름에 대한 실망이 좀 있었어요. 그분이 나오시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친구가 딱 나오니까. 근데 이 친구 하는 거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이기석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종이 자른 거고요. 예, 그냥 시간 돼서 오프닝 해봤는데, 예, 네, 재미가 별로 없네요. 어쨌든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마술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 마술 그런 게 아니라 먼지를 가지고 이용하는 마술입니다. 먼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불어주게 되면 좀 보이시죠? 첫 번째예요. 첫 번째라는 건 두 번째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왜냐면 세 번째는 이미 테이블 아래로 내어 있거든요. 보이시죠? 보게 되면 동전 4개가 있는데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네. 4개 있는데 먼지의 성질은요, 되게 이 천이랑 이 패드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먼지는 되게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약간 마술처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쪽 손에 2개, 이쪽 손에 2개 보이시죠? 근데 테이블을 서주기만 하면 테이블을 뚫고 동전이 밑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나 보여드려야죠. 예, 보여드리고 한 번 더 서주기만 하면 테이블을 뚫고 이렇게 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헷갈리니까 2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보이실 텐데 똑같이 서주기만 하면 이렇게 또 통과하게 돼요. 마지막 정확히 여기에 놓을 거거든요. 아직은 아니고요. 서주기만 하면 이렇게 테이블을 뚫고 이동하게 되는 거죠. 신기하긴 한데 사실 이건 그냥 오프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아, 너무 잘한다, 진짜. 아, 오늘 이제 액트를 보면서 제가 정확하게 하나를 느꼈는데, 이 친구 저거 연습한 지 여러분 얼마나 됐게요? 저 액트 연습한 지 제가 듣기로는 1년이 안 됐대요. 근데 저게 1년이 안 됐는데 저렇게 할 수가 없는 마술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저 나이 때 누군가 저기다가 손을 대면 완전해질 수 있어요. 저 때는 바뀔 수 있거든. 20살이 넘어가면 인간이 하던 동작에 익숙해져서 그때부터는 바꾸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 친구는 진짜 누가 진짜 조금만 손대면 그냥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저 친구가 만약에 진짜 마술사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주목할 만한 마술사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저는 나름 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액트 마지막에 천하제일 저거 왜 넣은 거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 음악을 딱 맞추려고 했던 거야. 저 액트 뒷부분에 이제 이것까지 넣어서 액트를 딱 맞추면 되겠다. 근데 그런 센스가 공연을 안 해본 사람들이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내 생각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 액트를 짰다는 것 자체가 심지어 예선이랑 본선이랑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그걸 생각하고 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존나 부럽다. 아, 쟤랑 몸 바꿨으면 좋겠다, 진짜. 저는 진짜 뭘 해도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다음 순서는 이제 우리 금봉스, 봉스, 마술사, 봉스. 아, 나 얼굴만 봐도 웃기네. 아, 큰일 났네. 금봉이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사, 아니요, 말술사 하금봉입니다. 대부분의 마술사는 뭐 현란한 손놀림, 그리고 화려한 외모, 그리고 엄청난 장비, 뭐 미녀가 나타나기도 하고 비둘기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뭐 그런 마술은요, 그런 마술사들한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요런 거 빵봉투 요런 거 준비했습니다. 여기 안에는요 이렇게 큐브를 제가 넣어왔고요. 이거를 섞었다가 제가 한번 맞춰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섞어보신 적 있나요? 예. 네, 마음껏 저 좋아합니다. 섞어주시고요. 큐. 시작에 앞서서 예. 혹시 사전에 저와 협의하거나 짠 적이 있나요? 없죠. 절대 없죠. 유튜브 계정 거시겠어요? 예, 유튜브 네, 트위치 계정 요즘에 걸겠습니다. 그런 거 많이 걸더라고요. 네, 또 저도 유튜브 계정 걸겠습니다. 유튜브 네. 계정 구독자 1명입니다. 저는 그럼 그분의 명예를 예. 걸고 네, 절대 한 분, 계획하지 그쵸. 않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겨야 되니까. 네, 그렇죠. 누군지 모르지만 예. 네, 자 마음대로 섞으셨고요. 제 큐브를 조금만 섞어주세요. 많이 섞으면 안 되나요? 조금만. 네. 이 정도? 한 번 더? 하나 더? 알았어요. 예. 놓으세요. 일단 놓으시고. 자, 까먹었네. 자, 이거랑 이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해 주시겠어요? 이거요?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거 선택하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큐브를 봤어요? 네. 자,
자,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예. 이거 하셨죠? 예, 맞죠? 이거. 네. 자, 자, 이건데. 알았어요. 참, 네. 네, 방송이니까 맞죠? 자, 큐브를 맞추는 방법은 쉽고 빠르게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예. 느리고 복잡하게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 보시겠어요? 쉽고 빠르게. 쉽고 빠르게. 그래서 제가 빵봉투를 준비했고요. 네. 빵봉투 안에다가 넣게 되면 이렇게 맞춰집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아,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확인할까요? 두 눈으로 봤는데 없어요. 네, 제가 보면 안 돼요? 진짜 없어요. 보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 아, 앞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꺼내세요. 있는데. 네, 네, 있어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잘 내려놓고요. 자, 이제 예. 큐브를 느리고 복잡하게 맞춰보겠습니다. 이 순서가요, 제 마술 중에서 가장 조용한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떠들면서 못 맞추거든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중간에 말 걸면은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일단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 어떻게 맞추냐면 예. 일단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어, 바닥에 더하기를 먼저 만드시고요. 더하기 만들고. 네, 그 다음에 큐브를 잘 섞어서요. 혹시 그냥 큐브를 잘 하시는 분. 네, 아니요. 이게 아, 예. 긴장해서 그런지 예. 잘 안 되는데 네, 일단 맞출 줄은 알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오 하면은 헷갈려요. 오 하지 마. 네, 예. 네, 죄송해요. 네, 자, 여기 있다. 네, 이 되게 기쁘거든요. 이런 거 찾았을 때. 네. 오. 오 하지 말라니까요. 네, 멈춘다니까요. 제가. 오 됐다. 이렇게 하면은 짠 바닥을 다 맞췄어요. 오. 네, 그리고 아니네 하나 비었네. 네,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2층까지 다 맞추고요. 오. 그 다음에 네, 아니 그 큐브 고인물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네. 제일 위에 있는 뚜껑을 다 맞추고요. 오. 그 다음에 짠 성공입니다. 우와.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네. 사실 이게 느리고 복잡하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복잡하게 하는 거는 쫀득님께서 정해주실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더 움직이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에서 5 사이에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1. 네, 1. 1이요. 네. 됐죠? 한 칸 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3. 아니요, 한 칸 움직였어요 벌써. 아, 좀 움직였다. 좀만 더. 알았어, 3 할게요 그러면. 3. 하나, 둘, 셋. 더 안 돼요? 한 4. 아니요, 됐어요. 이미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미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큐브를 맞출 때 예. 6가지 면을 똑같은 색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직접 섞었던 큐브 기억나시죠? 네. 그거랑 똑같이 맞추는 것도 있거든요. 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네네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전에 예? 맞죠? 일치하죠? 한 면. 뭐야? 하나 어쩌다가 맞을 수도 있어요. 2개, 아니. 3개, 4개, 5, 6 성공입니다. 아니 왜 똑같? 들어갈게요. 들어가세요. 끝났어요. 예. 들어가세요. 아니 마술사 맞네. 네, 네, 맞어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2가지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방법은 그 제목에 적혀 있듯이 3단계인데요.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큐브를요, 있죠? 이거를 안 보고 한 손으로 맞출 겁니다. 보세요. 이것도 보면 안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고 고개를 들고 안 보고 맞춰 보겠습니다. 보이는구나. 네. 그럼 이렇게 할게요. 갑니다.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큐브 마술 3단계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마술사 아닙니다. 말술사 하근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금봉이 형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전화를 정말 많이 느낀 거지만 확실히 긴 공연을 하는 게 훨씬 잘 맞는 거. 왜냐면 제가 금봉이 형 공연을 생각보다 그래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금봉이 형은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친해지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으면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좀 마음 맞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시너지를 엄청나게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봉이 형 처음에 이제 오프닝 딱 시작했을 때 바로 막 펑펑 이게 아니라 엔딩 때를 보면 항상 정말 너무 행복해 보여요, 사람들이. 금봉이 형도 마술할 때 행복해 하시지만 사람들이 그 웃어주는 정말 찐으로 나오는 웃음 있잖아요. 그걸 금봉이 형이 정말 많이 잘 얻어내는 것 같아서 이번 무대 때도 참 그게 좀 보였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큐브 마술이에요. 큐브 마술도 저게 진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양손으로 큐브를 맞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심지어 쫀득님이 섞은 거를 지금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진짜 말이 안 되는 행동인데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큐브는 확실히 실제로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사랑하는 마사죠. 지금부터 이 카드를 이용해서 제가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카드를 가볍게 한번 섞어주고요. 자, 여기 앞에 계신 분 중 한 분이 카드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주시겠어요? 카드라고 아무 카드라고 얘기하신 거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카드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얘기해도 아무거나. 되죠? 네, 맞습니다. 뭐 하트 A로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네. 쫑쫑님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애착 인형이기 때문에. 저는 클로바 3. 클로버 3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어딘가에 있는 클로버 3을 찾을 건데요. 제가 봤을 때 갑자기 껴드셔서 좀 놀라긴 했는데 카드 뭐 말씀하셨죠? 클로바 3. 상클럽.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의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냥 예. 아무거나 하나 또 말씀 주셔도 괜찮아요. 다이아 4. 다이아 4가 마음에 드세요? 이번에 다이아 4는 제가 조금 특별하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좀 신기할 것 같아요. 이게 다이아 3이 어떨 것 같아요? 신기하겠죠. 근데 아쉽게도 다이아 4는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던 카드는 우연이에요, 우연. 자, 근데 다이아 4라 했죠. 카드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해주게 되면 쫀득님이 말씀하신 4 다이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카드 아무거나 하나 말씀 주시겠어요? 저 무서워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저 무서워요. 그 스페이드 5. 스페이드 5가 마음에 드시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 조금 특이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카드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중에서 뽑은 카드가 정확하게 말씀 주신 5 스페이드. 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카드 찾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이거 이제 따로따로 보여드리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데 모은 아름다운 마술 하나 보여드릴까 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카드 갖고 계신 거 있으면 하나만 던져줄 수 있나요? 저 있는데 제 카드 네. 써도 괜찮아요? 네네. 던져드릴게요. 예예. 오이크. 있잖아요. 그럼 못 받을 줄 알았어. 아니에요 잘 던지셨어요. 자, 그리고 카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카드가 뭐 돼 있는 걸 볼 수 저거 있을 제 거예요. 카드입니다. 제가 쓰는 카드라서. 그리고 끝나고 이제 네네네.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그리고 카드 한번 지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오케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좀 신기할 것 같아요. 한쪽을 이렇게 앞면, 한쪽을 뒷면으로 둘게요. 그리고 이 카드 제가 이렇게 앞뒤로 섞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보시는 것처럼 카드가 앞뒤 섞인 걸 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 음악에 맞춰서 A부터 K를 찾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귀염. 아, 역시 칼리 형은. 아, 근데 이거 그림 너무 예쁘다. 칼리 형, 이 그림이 진짜 너무 예쁘다. 확실히 어딘가 딱 앉아서 이 느낌 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아, 확실히 칼리 형이 느낌을 잘 살리네. 제가 칼리 형 액트 보면서 제일 많이 이제 좀 느껴지는 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무시하면 안 돼. 확실히 칼리 형은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저 액트 딱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여러 번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건데, 여러분 기술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존나 간단한 건데, 처음에 마술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기술을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기술이 살짝 보여도 더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힘 빼기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누가 알려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연습할 때 힘을 빼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너무 오래 해서 몸이 그냥 스스로 적응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누가 알려주는 방법이 조금 더 시간이 단축돼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칼리 형은 제가 봤을 때 누가 알려준 게 아니야. 저건 진짜 정말 오랫동안 저런 기술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진짜 이 기술이 숨 쉬는 것처럼 편해져 버린 사람이 카드 마술을 저렇게 하겠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칼리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술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카드 잡는 것만 딱 봐도 알아요. 아, 얘 마술 잘하겠다, 얘 못하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칼리 형은 정말 그냥 딱 이렇게 카드 잡는 것만 봐도, 아, 이 집은 진짜 마술 존나 잘하겠구나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 액트에서 제 생각에 저 액트를 뭐 따라 하려고 뭐 해서 뭐 연습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지만, 이 정도로 편한 느낌으로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역시 무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뿌듯하시죠? 너무 뿌듯해요. 이뻐. 생긴 것도 어떻게 저렇게 귀엽죠? 이분이 이날 처음 뵌 불이죠. 바로 볼게요. 반갑습니다. 천하제일 카드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오세원입니다. 저희는 얼마 전 아주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경쟁단체인 서울대학교 동전연구소에서 동전을 물체에 통과시키는 아주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꾸 이렇게 멋있는 기술을 그쪽 연구소에게만 빼앗긴다면 우리 카드쟁이들이 설 자리들은 점점 없어지고 말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제 섭외되지 않은 최고의 조수가 손 한번 보여주게. 오늘 처음 일로 만난 사이입니다. 섭외되지 않는 제 최고의 조수가 이에 필적할 만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비록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으므로 그들이 개발했다고 하는 기술이 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우선 동전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아무 동전이나 상관없습니다. 각각의 동전은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유한 값에 맞추어 특정한 방식으로 압력을 주게 되면 동전이 고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런 거에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런 거에 좋아하니까 우리 카드쟁이들이 설 자리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동전 같은 건 잊어버리세요. 완벽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한 통의 카드면 됩니다. 저희의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실험은 4장의 에이스로 진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4장의 에이스들은 굉장히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에이스를 찾지 않고 제 섭외되지 않은 최고의 조수가 손 한번 더 보여주게 에이스를 찾아줄 겁니다. 저희 조수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도 원하는 데이터만 쏙쏙 골라서 뽑아낼 수 있는 아주 고급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카드를 대충 한번 제 조수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수가 모든 카드의 위치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 조수가 에이스를 찾아볼 겁니다. 할 수 있겠나? 손 한번 보여주게. 좋습니다. 약간의 힌트를 주도록 하죠. 카드를 절반 정도로 나눠주겠나? 아, 좋아, 훌륭해. 에이스는 4장입니다. 조금 모자란 것 같군. 이쪽 카드도 한 절반 정도 나눠주겠나? 아, 훌륭하네. 이쪽 카드도 나눠주겠나? 네.
저희 조수가 섭외되지 않은 최고의 조수가 카드를 4등분하였고 아마 각각의 뭉치 위에는 4장의 에이스가 있을 겁니다. 와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러시면 어떡해요? 네 200만 원.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과학자들은 원하는 결과가 한 번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지금 이 수치들을 이용해야죠. 예를 들어 볼까요? 5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있습니다. 8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째 있습니다. 역시 8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하나, 둘, 셋. 이렇게 4장 에이스를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서 박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4장 에이스를 찾았는데 실험을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섭외되지 않는 제 최고의 조수에게 사인을 좀 부탁해 보겠습니다. 사인 좀 해주겠나? 그동안 저는 카드를 좀 열심히 섞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장의 에이스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에 특정한 방식으로 압력을 주면은 동전이 고체를 통과했듯이 카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압력을 주게 되면 패드 위에는 카드가 3장이 남게 됩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카드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관통, 관통, 관통. 본인의 데이터가 맞나?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렵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지금 저희는 이 패드만 사용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딱딱한 이 책상을 사용하면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한번 두들겨 보겠나? 네. 이건 잠시 치우고 두 번째 카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트 에이스입니다. 패드보다 두꺼우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센 압력을 주면은 카드가 테이블을 통과하게 됩니다. 나머지 두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가볍게 카드가 테이블을 통과하게 됩니다. 마지막 카드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소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이 카드만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원하게 가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력이 안 될 때는 마찰력을 이용하면 됩니다. 비벼, 존나 비벼. 네 번째 카드입니다. 이 데이터는 집에 가서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기술은 4장의 에이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카드들 속에서 원하는 카드 한 장만 정확히 테이블 밑으로 통과시키는 기술입니다. 저희 섭외되지 않은 최고의 조수에게 카드 한 장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카드 하나 불러주겠나? 3하트. 저희 조수가 3하트를 외쳤습니다. 절대로 섭외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3하트. 잠깐만요. 다시 3하트. 4클럽, 2하트, 7다이아, 3클럽. 왜 안 되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씨.
3아트 3개 3아트. 에이씨. 이분 보면서 딱 느꼈는데, 야, 진짜 마술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다시 보니까 더 완벽하구나. 진짜 마술 잘하시는 분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네요. 순위권으로 봤을 때 이분이 2위 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까지 잘 바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엔딩에 저런 느낌이 난다는 것 자체가 심지어 제가 제일 지금 충격받고 있는 사실들 중 하나는, 예선 때는 다른 액트를 하셨잖아요. 근데 예선 때 다른 액트 하시고 지금 이런 액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액트가 생각보다 꽤 많으실 수도 있겠는데, 야, 진짜 정말 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트위치 쪽에서 이분을 많이 뽑았다는 것 자체가 마술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눈에 앞에서 뿅뿅뿅 하는 것도 물론 엄청나게 신기하지만, 이제 이런 스토리나 아니면 대본 아이디어, 마술의 융화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와, 다시 보니까 진짜 엄청나네요.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5분 다시 한번 다 너무 완벽하고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와, 훌륭하다. 아, 이 친구도 할 얘기가, 오프닝에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니 여러분, 제가 요 친구 박정훈 마술사님을 어디서 봤냐면, 제가 동아인제대학교라는 우리나라에 하나 딱 남은 마술대학교에 2번이나 게스트를 갔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2번 중에 2번 다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근데 그때는 학생이어서 지금이랑 몇 년 차이가 아닌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제일 크게 바뀔 때가 그때야. 고등학생에서 성인 딱 될 때가 사람이 진짜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억하는 박정훈 마술사님의 모습은 되게 앳됐었거든요. 그리고 액트도 약간 광대 비슷한 액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저분의 모습이랑 이분이 예선전 때 영상 보낸 얼굴이랑 너무 달라서 나 딴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때 이제 참가자들 뿐만이 아니라 참가자들 도와주러 온 마술사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참가자가 아닌 줄 알았어요. 얼굴이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연기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와,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여기 스테이지 액터 5분들 중에 제 생각에 가장 돌발적으로 액트를 짠 분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히 연기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감성이 왜 그래 우리 귀요미? 난 너밖에 없다고 했잖아. 나는 비범한의 멍멍이 멍멍. 이런 사랑은 잘못되었다는 것쯤 처음부터 알고 있어. 피카츄 정화석 가 피카피카 슉슉슉. 예스 피카츄. 이번에 마술 대회 하거든요. 상금 300. 야, 피지보다 나은데? 그럼요. 야, 웬만한 세계대회보다 안 돼? 전문 대회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가는 게 가볍게 제가 봤을 가는 때 게. 너무 생각하지 맞아, 말고 맞아. 그래 하시죠.
박정훈 박사님이었습니다. 확실히 너무 잘한다. 행복해. 역시 좋은 액트를 봐야 돼요. 다음 마사부는 뭐 오래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리빙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 김유정국 마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술하는 김유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트위치 시청자분들 잘 들리시나요? 제 얘기 잘 들리세요? 제가 알기로 마이크 이슈가 잠깐 있었어가지고 마이크가 잘 들리는지 체크 한 번만 할게요. 체크, 북, 체크, 셋. 아침바람 찬바람에 셋.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대회예요. 제가 대회를 정말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아까 또 얘기 잠깐 해주시면 경력이 20년이나 되다 보니까는 제가 대회를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대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실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신가골매 있죠. 아까 클로즈업 1번 나왔던 신가골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근데 대회 나가는데 잘 못하면 어떡해? 했더니 형, 보험을 하나 들어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신가골매가 그랬거든요. 마술하다가 잘 안 되고 힘들 때 보험을 한참 했었거든요. 마술을 저보고 보험을 들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든 마술이든 힘들 때 보험만한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제가 보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해놨는데 매우 중요한 거니까 쫀득님에게 잠시 맡겨놓을게요. 쫀득님이 이 보험 봉투를 뭐 예. 어느 누구도 예. 바꿔가거나 이거 보험 사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어느는 안 썼으면 이거 좋겠는데 괜찮은 거 맞죠? 예, 괜찮습니다. 가만히 예. 갖고만 계시면 돼요. 갖고 누가 있을게, 바꿔가거나 속에 있는 거를 예. 보거나 그렇게만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놓고 계시고요.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요. 여러분 지금 8시가 아마 조금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식사하셨죠? 마술사들은 마술을 준비할 때는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술 공연이 있으면 이렇게 도시락을 가지고 다닙니다. 뭘 갖고 다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너무 짜요. 맞죠? 그래서 제가 6살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도 함께 가지고 다닙니다. 바로 맥주죠. 제가 가지고 나온 김에 이걸로 마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종이봉투 안엔 프링글스통과 맥주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프링글스통을 뺐어요. 종이봉투 안에는 뭐가 남죠? 간단한 수학입니다. 종이봉투 안에는 뭐가 남죠? 맥주병이 남겠죠. 하지만 잘 보세요. 제가 후 하고 불면 놀랍게도 맥주병은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지는 맥주병 마술이었습니다. 발라 보이시죠? 완벽하게 사라지는 맥주병. 왜? 여기? 아니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믿을 거예요? 정답입니다. 예, 맞아요. 이 안에 있어. 아니 이 마술은 제가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서 뭐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이나 집에는 가족밖에 없네요. 기르고 있는 개나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마술이에요. 이거 오늘 배워가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간단해요. 종이봉투, 다 먹은 프링글스 그리고 다 먹은 맥주병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로도 마술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어린 친구들은 맥주를 마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소주병 그런 걸로 하시면 돼요. 종이봉투 안에서 프링글스통을 먼저 보여줍니다. 자, 잘 들으세요. 프링글스통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맥주병을 꼭 두 번째 보여줘야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마술의 비밀은 이 맥주병을 집어넣는데 사실은 프링글스통 안에 넣는 데 있거든. 네, 생각해보세요. 맥주병 안에다가 프링글스통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김준표나 뭐 그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다시 집어넣을 때 이 프링글스통 안에다가 맥주병을 넣고 프링글스통을 꺼내서 종이봉투를 보여주게 되면 이 마술은 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마술사죠. 그것도 국내 최고의 마술사입니다. 맥주병이 어디에 있죠? 이 프링글스통 안에 있겠죠. 하지만 잘 보세요. 제가 후 하고 불면 놀랍게도 맥주병은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지는 맥주병 마술이었습니다. 발라. 아니에요. 없어요. 오, 비어 있어. 비어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볼까요? 뒤집으면 믿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뒤집었습니다. 거꾸로 뒤집으라고? 잠깐만. 좀 힘든데. 잘 보세요. 하나, 뒤집으면 믿을 거죠? 하나, 둘, 셋. 사라졌습니다. 빠바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대조병은 놀랍게도 정말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술사들은요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 속에서도 쓸모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 중에서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쉽게도 제 마술의 1부는 여기까지예요. 쫀득과 김준표가 함께하는 천하제일 마술대회 우리 밤순사 꽃게와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후 2부에서요 저 김유정 곡은 더 재밌고 더 신기하고 더 화려한 마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입니다. 2부는요 더 신나고 더 재밌고 더 화려한 마술로 하기로 했는데 혹시 관객 한 분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관객 한 괜찮아요? 스태프분인데 제가 무대 위로 잠깐 모실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이쪽 와주시고 저희가 뭐 관중이 없다 보니까 스태프분이 올라오셨는데 저랑 뭐 마술에 관련해서 사전에 상의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죠. 어떤 마술을 할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큰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이렇게 큰 거 처음 보시죠? 카드 이렇게 큰 거 보이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휙 보셨어요? 무슨 일이 났을까? 놀랍게도 카드가 제가 방금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잘랐어요. 와, 미리 잘라놨어요. 자, 이렇게 잘려 있어요. 이 반반으로 잘린 이 카드 중에 이쪽 반에서 카드를 하나 뽑으실 거고 나머지 반에서 제가 카드를 하나 뽑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기계를 서로 맞춰볼 겁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이쪽 각자 다 다른 카드 보이시죠? 자, 각자 다 다른 카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됐나요? 자, 각자 다 다른 카드를 잘 섞어주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손가락을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제가 카드를 살짝 펼칠 테니까 이렇게 펼칠 테니까 느낌이 오는 카드를 꾹 눌러만 주세요. 그 카드. 자, 그 카드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시지 마시고요. 갖고만 계세요. 자, 이 반은 집어넣고요. 나머지 반 중에서 제가 또 카드를 찾을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카드는 모두 52장이죠. 이것도 다 다른 카드인 거 보여드리고요. 보이시죠? 다 다른 카드라는 거. 잘 섞고 저도 오늘 마술이 잘 돼야 되니까 신중하게 코카콜라 요걸로 저도 정해서 한 장을 갖고 있을게요. 이 카드로. 여러분, 카드는 모두 52장이죠. 52장. 이쪽 절반에서 카드 하나를 뽑으셨고 전 나머지 절반에서 카드를 하나 뽑았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같은 카드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52분의 1 곱하기 52분의 1이면은 무려 100도 넘죠. 뭐 그런 느낌이죠. 그만큼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은 카드를 뽑았다면 우리 둘은 막 거의 무슨 천생연분이고 막 사귀어야 되고 그럴지도 몰라요. 준비되셨나요? 표정이 왜 그래? 자, 조금만 가까이 오시고요. 조금만 가까이 오실래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을 보여드리죠. 하나 둘 셋 하면 카드를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카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렇게 보여줘야죠. 사람들한테.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도 비슷했죠? 이 정도면 뭐 거의 근접했다. 와, 다행이다. 사귀고 막 그래야 될지도 몰랐는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마술이 실패했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들고 계셔주실래요? 이 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뭘 맡겨놨었죠? 보험 아저씨, 보험 갖고 계시나요? 거기? 보험 아저씨, 보험 갖고 계세요? 누가 만져거나 한 적 없죠? 이 보험 봉투 안을 잘 열어서요. 예? 잘 열어서. 네. 이제 이 봉투가 쓰일 때가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문서를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아니 이거 진짜 보험 계약서인데. 네? 뭐라고 써 있어요? 동부화재 미래보장 안심 플랜. 잠깐만. 동부화재 미래보장 안심 플랜 계약서. 진짜 보험이었네요. 뭐야? 그러면 쫀득님, 제가 마술은 빠그러졌어도 예. 실적은 하나 올려야 되니까 여기 예. 형광펜 돼 있는 데 무슨- 있죠. 여기 성함이랑 사인 하나만 해주실래요? 이게 보험 네. 사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쓰시고, 네, 이거 읽으실 필요 없고요. 다 조그마니까 읽으실 필요 없고 사인 하나 예. 해주시고, 네, 좀 전화 오면 설명 다 들었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이거 감사합니다. 무보장이고, 무배당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쫀득님이 사인해 주셨어요.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쫀득님이 사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보험은 24시간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칼집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찢겨요. 이렇게 찢기면은 놀랍게도 이 보험 봉투는 안에 뭔가가 하나 또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죠? 카드가 들어있죠. 카드가 몇 장 들어있어요? 한 장 들어있어. 우리가 뽑은 카드는 2개인데 이 안엔 카드가 한 장 들어있어. 잘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잘 꺼내서 쫀득님께서 이 안에는 카드가 한 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카드는 없고요. 자, 잘 보세요. 자, 잘 들고 계시죠? 한번 보여줄까? 먼저 보여줄까? 리액션이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쫀득님의 보험에서 발견된 이 카드는 완벽하게 일치되는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 감사해요. 덕분에 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두 명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건 마술 같은 일이 아닙니다. 진짜 마술 같은 일은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죠. 마치 쫀득님과 김준표님이 모여서 이렇게 천하제일 마술대회를 연 것처럼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들이더라도 그 사람들의 그 말과 보여지는 것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 진짜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마술하는 김유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리빙 레전드가 진짜 왜 리빙 레전드인지 뭐 여러 말이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저 액트 본 게 언젠지 아세요? 이 액트가 원래 김유정국 마술사님이 가지고 있는 수백 가지 액트들 중 하나인데 저 액트를 방송에서 하셨어요. 근데 저 방송이 나온 게 10년 전이에요. 10년 더 된 것 같아. 액트를 만드신 지는 10년보다 훨씬 더 되셨대요. 근데 저 액트를 진짜 제가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건데, 김종국 마술사님 제가 1화 중에 가장 뜻깊게 제가 들었던 1화들 중 하나가 그 얘기거든요. 김종국 마술사님이 옛날에 스피치 클래스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 알려주시고 이런 강의 같은 걸 열었을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그렇게 마술할 때 말을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잘하세요?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그때 김유정국 마술사님이 하신 말이 아직까지도 저도 생각하고 참 다른 마술사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스테이지 마술사들이나 다른 마술사들이 마술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저는 그만큼 말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진짜 이 보험 봉투부터 시작해서 그냥 와, 다른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말할 필요가 없죠. 정말 그냥 리빙 레전드라는 게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술왕이라는 이름으로 트위치에서 게임 방송도 하고 계시니까 자주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은퇴할 뻔했어요. 자, 갑시다.
이러니까 마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 무대 마술 하시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걸 이겨야 된다니까. 얘 아직 미성년자야, 얘. 와, 나 진짜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와, 아니 근데 제가 이 친구 보고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이 친구 액트를 2번인가 3번 정도 봤을 거예요. 스테이지 액트인데 같은 액트를 그렇게 많이 본 거는 제가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서 액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부분이 거의 없어요. 진짜 새로운 액트인 줄 알았어. 나 처음 보는 액트라. 그래서 충격받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대 마술들도 여러분 이게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대회 때 처음에 나타났던 이제 카드 여러 장 나오고 매니플레이션이라는 이 장르가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사람들이 카드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막 이런 귀여운 느낌이었다면, 이제 속도감을 더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아나림 마술사님이라는 엄청난 마술사님이 카드가 진짜 수백 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오는 걸로 흐름을 탔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호진 마술사님이라는 우리나라 또 마술사님이 엄청 엘레강스하고 부드러운 음악에 맞춰서 이제 하시는 되게 예술적인 마술로 인기를 끄셨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누가 나올까 했는데 제 생각에 한국에서는 이 친구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액트가 저렇게 리즈를 맞춰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학교 행사 다니면 야, 씹어먹을 것 같아. 아니, 우리나라 케이팝 아이돌 이런 거 있듯이 이 정도 비주얼에 저 정도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친구는 무대에서 하는 액트, 메인 액트가 이미 완성이 됐잖아.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살만 붙이면 돼. 아니, 진짜로. 행사 딱 나가서 저거 액트 한 번 하면 이미 사람들 막 눕고 막 눈 풀리고 난리가 날 텐데, 그때 이후에 그냥 마술 몇 개 더 이제 전화 아니면 뭐 디렉터나 다른 사람이 붙어서 아, 그냥 스타가 될 수 있겠다고 딱 보였어요. 눈으로 봤을 때. 와, 씨발 개쩐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후에 이 친구한테 관심이 생겨가지고 찾아본 결과로는,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동작도 크고 사실 이제 이게 완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액터분들이나 아니면 같이 하는 동료 마술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마술 잘하려면 뚝심이 있어야 되거든. 자기 힘대로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근데 결국 이렇게 완성하고 나서 이제 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너무너무 훌륭한 액트라서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역시 형우 형, 카와이한 형우 형. 아니, 이 형님이 원래 여러분 책 액트라고 세계대회를 3번인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3번 나간 거야. 그것도 책 액트라는 완전히 새로운 소재였어요. 책에서 막 빛이 나고 기펜이 막 날아와가지고 저절로 글씨 써지고, 나 진짜 신기하게 봤거든.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똑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스테이지 마술을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나 진짜 어릴 때 이 형 처음 봤을 때 지금 이 준서 처음 봤던 듯한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와, 진짜 세계대회는 다르구나. 액터가 진짜 괜히 되는 게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님이 이제 거리 공연부터 시작해서 다른 예술 쪽에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신 다음에 자기가 마술 이후에 새로 배웠던 걸 다 채워가지고 만든 액트가 이 액트래요. 근데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소리가 계속 안 나오나? 아, 킹작권 때문에 그렇구나. 아, 존나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일단 저 형님에 관련된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하고 가면, 저 형님이 해적왕이랑 같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제 썰에 나오는 그 최악의 빌런 3위 안에 드는 해적왕이랑 저 형님이 같이 일을 하다가 흑화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희 이제 방송 보다가 존나 빡돌았던 마술사죠.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데 저렇게 생긴 애가 마술을 하지? 죽으란 얘기인가? 다 죽자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굉장히 독특한 친구죠. 그래서 일단 액트 보시죠. Do you wanna be a bad man? Yes, you do. Do you wanna taste sweet salvation underneath the summer moon? Do you need another hand now? Yes, you do. Go see Miss Joseph down on Columbus Avenue. Down in the city, there's a place that never sleeps. You can see it all up past
마지막에 카드 하나 뿌린 거 나 주는 건가? 개 잘생겼어. 그리고 여러분 이 친구는 가까이서 하는 마술도 잘해요. 제가 공연을 봤거든요. 괜찮아. 진짜 골드레이블 매직바 지금 임마술님 가게에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공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매력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또 좋은 영상 또 이렇게 보게 해준 저희 트레저 헌터 관계자분들과 쫀득님 그리고 마술사분들한테 지금 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행복한 또 시간이었네요.